천막을 여기다 던져야 되는데. 상대 핸드가 다 저 고스트 주길 바라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안 해주면 또 정배 기술자 각인데 이번에는 안 먹힐 것 같은데. 상대 영웅 피도 많고. 어쩌죠? 어떻게 하나? 저거를 노음 소환까지 쳐서 뺏읍시다. 아 근데 여기 쳐주네. 안돼 이러면. 이러면 어떡하지? 하나만 더 내주시면 안되나? 하나만 더 내주세요. 지금 뭐 기계부품 뭐 쓸지 고민하고 있나요? 저요? 그게 커서를 갖다 대서 왕축 이런 거는 좀 짐작을 하는데 주파라든지 그냥 깔짝깔짝 되는 거는 저는 그냥 신경 안 써요. 그 컨스 기준으로도 그냥 깔짝깔짝 되는 거를 일일이 신경 쓰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니까 생각이 쓸데없이 많은 거죠. 이제는 훔쳐도 안 될 것 같은데? 훔쳐도 뭐 할 거 있나요 이제? 도발 닦아줬는데 요걸 닦아줘가. 아 근데 신성화가 없는 덱이라서. 돈은 좀 많이 나온 건가? 240원? 좀 많이 나왔어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꽁꽁이가 일반이죠. 그게 투기장에선 좀 전사 눈물 납니다. 전사 일반 이런 거 주고, 전사 일반 이거 주고, 법사 일반 이거 주고. 이제 누가 할 차례인가? 도적을 최근에 안 했던가? 그렇게 인기 있어 보이지는 않는 애들이 있네요. 법사 1승이요? 도적을 최근에 한 적은 없는 것 같기도. 양꾼은 이제 고통방송 가는 거고. 수리검포 잘 뜨면 또 몰라요. 제가 어차피 덱을 집으면은, 아 근데 덱을 50분씩 집지는 않는데 방송 시간이 좀 애매해졌어. 기사가 12승을 했어야 돼. 눈 깜짝할 새 없애주세요. 일단은 코스트 비례 공채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코스트 비례 공채만 봐도 이거예요. 어차피 빠른 덱 선택을 하고, 제가 빠르게 이제 3패를 찍지 않는 한 방송이 중간에 끝날 거예요. 한 10시 반까지는 할 수도. 사악한 일격을 지면 좀 신선하겠죠. 일단 대장장이는 그 도적에 그것이 가능해서 네, 근데 또 경로가 되어 있을 때만이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유령 기사가 이제 주문 타겟 안 되는 걸로 인해서 혜택 볼 때가 더 많은 느낌. 이제 저희 방송에 좀 예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굳이 드로우 카드가 되게 필요하다면 이게 드로우 카드죠. 이 안에 한 3장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골렘 쓰면서 신비한 지능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덱이 무서워지고 있어요 지금. 요거는 늑대인간 집으셔도 될 것 같기도. 약간 경로 컨셉이 있고. 저는 땜장이 집을게요. 여기서도 늑대인간 침투연 집으셔도 되는데 저는 오거. 이거랑 나올 때는 기계 콤보가 있는 덱이 아닌 이상, 어중간한 기계 콤보 말고요, 확실한 기계 콤보가 있는 덱이 아닌 이상 반드시 랩터를 집으셔야 됩니다. 얘는 필드에서 밀릴 때는 02까지밖에 안되고 얘는 03이 되는데, 가령 상대가 2, 3화수를 먼저 내면은 얘는 못 내요. 내면은 하나 주죠. 반드시 요거 집으셔야 돼요. 얘가 가끔 상대가 못 막아서 공격력 막 커져가지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얘가 랩터가 아닌 것 때문에 그 차이로 결국 내가 지는 판이 있습니다. 그 차이, 그게 미세한 차이면은 무시하고 그냥 공격력 도박 노리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나 끊긴다는 게 초반에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볼 거 없습니다. 지금 시린빛은 뭐 거의 캐논급 아닌가요? 이거 두 개랑 비교하면. 저거는 근데 경로를 할 수가 없잖아. 화난 닭이 어떻게 경로를 하죠? 화난 닭이 경로, 도적이 지금 태양샘도 없는 상태에서 화난 닭 경로한다는 거는
유령기사로 도주먹고 때려잡는 것보다 힘들어 보이죠. 버프 안 걸린 유령기사가 도주먹고 때려잡는 것보다 한 100배는 힘들어 보이죠. 그냥 기사 늘려도 될 타이밍이고, 유령기사에 안가품 걸리면 나이사 없으면 좀 힘들죠. 서렌가까지는 아니고 택배맨 있죠. 택배맨이 유령기사에 그 사원집행자나 어둠이교도나 안가품 같은 거 걸린 거, 그거 택배맨이 좀 잘 잡습니다. 칼부는 그냥 있으면 있구나 없으면 없구나 정도. 태양샘 집으셔야 돼요. 칼부 집는 거는 정석이 아니에요. 저기서 광기화염술사가 뭐 있건 없건과 관계없습니다. 제가 또 탁베이더 리스트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놓은 거 보면은 그게 무조건 그 위치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어차피 다르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효율인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 갖다 놓은 이유들이 나름 있으니까. 여기서 맹독이냐 늑수의 괴물이냐는 좀 걸리는데, 지금 랩터가 이미 2장 있는 거면은 사실 충분합니다. 최악의 랩터 없어도 영능 끼면 돼요. 맹독을 하겠습니다. 이건 망했어. 그냥 무기 공격에 올리는 거 많으니까 암살자 건 갑니다. 전력 질주 쓸 시간도 없어요. 박사분 뜨는 시간에 카드 뽑고 앉아있으면 안되겠죠. 복병은 저코스트 하수가 조금 많은 덱에서 오히려 약간 더 좋아져요. 이거 땜장이 뾰족할 기름과 연결을 생각해서 마력 제거기를 집는 게 가능해 보이거든요. 어차피 후반에 영웅으로 막 상대 하수 잡다 보면 내가 죽습니다. 오히려 후반에는 영웅만 안 죽으면 돼서, 네, 복병은 충분히 괜찮은 하수예요. 근데 이제 리스크로 보기 때문에, 중매를 리스크로 보기 때문에 그 타조 같은 것보다 조금 안 좋죠. 황혼비령이 사턴에 항상 들어와주면 베스트인데 지금 4코스트 하수가 없어요. 심지어 덱 픽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죠. 이게 여기 저기 하단에, 좌하단인가요? 도적 옆에 있는 요 마나 커브만 본다고 자기 덱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러는 거예요. 지금 4코스트가 분명히 2장이라고 되어있는데 4코스트에 쓰는 카드는 0장이죠. 그래서 황혼의 비룡이 사턴에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하면은 진짜 땡기긴 하는데, 후반 들어오시, 그러니까 사턴에 안 들어오시, 사턴에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비룡입니다. 사턴에 비룡을 내는 게 체이턴 이후에 요거 도발 내는 것보다 내가 살 확률이 높아져요. 사턴에 요걸 내는 게. 근데 문제는 사턴에 못 냈을 때, 그때가 문제라서. 약간 변칙수. 전지를 쓰고 있을 시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드로우 카드는 하나 여기 있고요. 바쁜 타이밍이라 필드 싸움이 되게 치열할 거거든요. 암살자의 건 막 깬다던지. 근데 도적은 가벼워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도적이 가벼운 덱에 되게 무서운 점이 있긴 있는데, 도적이 가령 원한 매칭 대장장이라든지 무거워도 충분히 잘 돌아갑니다. 제가 최근에 짜본 덱 중에선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지금도 포칼이 좋죠. 원래는 이게 평균 이하 카드인데 공격력을 이미 최악의 원한 매칭 대장장이 경로에도 던질 수 있어. 제가 최근에 짜본 덱 중에선 제일 좋아요. 공포의 적이를 일단 집으셔도 좋고,
코스트 할인이 잘 될 거거든요. 근데 정신나간 폭격수는 집을만 하죠. 제가 아까 수액을 안 짓고 맹독을 집은 게 이 코스트 3위 하수에 어차피 를 픽할 확률이 꽤 높고 단건곡에서나 걔는 희귀긴 하죠. 고블린 자동 이발기나 격수는 보통 나오면은 다른 카드들보다 얘가 더 좋기 때문에 얘를 집어요.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가수액을 버리고 맹독을 집은 거예요. 일단 능력 자체로 맹독이 가수액보다 좋습니다. 내가 카드 교환해서 혹은 필드에서 이득을 볼 확률이 수액보다 훨씬 높죠. 자구냐포드로 10승 했어요. 유튜브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로맨틱 겨울 선수가 이거 언급하면 안 되나? 그 선수가 이제 막 그 발렌타인데이에 당근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막 뻘 드립을 하다가 괴상한 플레이를 하고 한 판을 졌어요. 그래서 10승을 한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 책임인 걸로. 혼전시키기는 굳이 있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수렁이 있기가 훨씬 좋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전시키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수렁이끼 괴물이 할 수가 있는데 수렁이끼 괴물이 할 수 있는 행동은 혼전시키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전시키기를 2턴에 쓴다는 거는 지겠다는 얘기죠. 덱이 너무 무겁네요 하는데 주문은 대부분 마나커블로 치실 필요가 없는 게 혼전시키기를 2턴에 쓴다는 거는 내가 이 게임을 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미라우스 만나지 않는 이상. 그 얘기는 결국 혼전시키기도 2코스트 카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렁이끼 괴물 5코스트 하수 하나 더 나와서 내 핸드가 말리지 않을까. 혼전시키기가 첫 핸드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몬드에 들어온다고 안 되겠습니까? 얘 경호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롤이 너무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혼절을 안 집은 대신 올빼미. 그러니까 혼절이 할 수 있는 거는 올빼미가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걔네끼리 롤이 겹치는데 수렁이끼 괴물과 무법한 경우는 좀 클래스가 다르죠. 이거를 어차피 얘네가 발드로에 비해서 못났다고 이끼 괴물 무시하면 안 돼요. 투기장이라서 이끼 괴물은 진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니까 투기장 특히 오히려 컨스에서 도적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투기장에서 크게 착각하시는 게 혼전시키기가 보편의 경우 좋은 카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보편의 경우 어떻게 해도 안 좋은 카드입니다. 솔직히 그나마 고노 나오고 조금 나아졌어. 그러니까 혼전시키기가 게임을 끝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은 랩터 못 막아서 게임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도 정배기술자제가 빨리 냈으면 3-3 못 막아서 그냥 이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캐리력이 없는 카드는 거의 없어요. 화난닭 정도 말고는 어떤 카드나 그 카드를 사용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수렁이끼는 매 턴마다 얼음화살을 씁니다. 혼전시키기는 자체로는 하수 하나도 못 죽여요. 안녕 로봇이 조금 땡기기 시작했는데 이 코스트가 유령기사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얘가 사실 이제는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대장장이 무기 콤보가 좀 너무 좋아서 안녕 로봇 하나 가죠. 여기서 뭐 동대피 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동대피가 잘 터지면은, 그러니까 동대피 자체는 진짜 좋은데 문제는 동전이 있을지 없을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기습을 반드시 집으시고. 요거는 그냥 수렁이끼 괴물 하나 늘리죠. 얘네들 없어도 되는 애들이니까.
사실 아까도 기사 덱에 젊은 여사제가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얘가 그렇게 활약한 게 없었죠. 마지막 픽은 이제 4코스타 수도 좀 부족하고 3코스타 수도 좀 부족해요. 근데 혈기사는 3코스트 기본 고체고 강화 로봇은 4코스트 랩터 공체죠. 그리고 이 덱은 강화 로봇의 효율성이 아까 성기사 덱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얘가 4코인데 서링 타이밍이고 저는 어차피 개체수로 밀어붙인다기보단 효율로 승부하는 거거든요. 5코스트 하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내 상대를 만났을 때 제가 나보다 9코스트 하수가 좋을 확률이 지금 거의 없어요. 9코스트 싸움에 갔을 경우 제압기 한 장에다가 5코스트가 이 정도에 6코 2장 있고 박사붐이 있어요. 이거면은 긴 게임을 갈 경우 영웅의 체력이 다 소진되지만 않는 이상 내가 더 유리하다. 보편의 경우 내가 어차피 유리한데 강화 로봇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그냥 서린 하나가 있었으면 하거든요. 내 덱에는. 반면에 혈기사는 어쩌다가 첨보 훔쳤을 때 게임이 터지고 3코스트에 나갈 게 없을 때 3-3으로 나가죠. 신입빛 나가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래서 탁베이더 리스트 같은데 이제 트럼프 리스트라든지 참고하시면은 혈기사가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트럼프 리스트 때보다 혈기사가 평가가 이제 탁베이더 리스트에서는 혈기사 평가가 더 좋아졌는데 막 얼베자보다 제가 위에 갔다 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좀 여러가지가 있어요. 보꼬마의 출연도 한몫했고 제가 혈기사 설명을 한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 카드 집중 탐구를 한 거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고 때문에 좋아진 것도 맞고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것만은 아니에요. 가령 아까 제가 성기사로 10승 2패할 동안 보호막을 쓴 꼬마 로봇을 몇 번 만났는가. 제 기억에는 한 번 만났습니다. 한 번 이상은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한 번도 그나마 나중 들어왔어요. 그냥 여교사 1-1로 그냥 첨부 벗기고 여교사로 잡았던 것 같은데 그냥 이발기는 있었으면 좋았겠죠. 그러니까 보고마가 항상 만날 거라고. 더군다나 아시아 서버 북미랑 유럽은 막 미친 것 같던데 기사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어떨 때는. 그래서 특정 직업만을 카운트하려고 투기장에서 카드를 보통 픽하지는 않고요. 아무리 성기사 유저가 많다고 해도. 단지 이제 모든 그 카드들이 나올 확률이 줄었어요. 고노가 나오면서 모든 카드가 나올 확률이 줄었죠. 새로 카드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혈기사를 카운터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 핸드에 혈기사가 있을지 상대 덱에 혈기사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아까 태양계의 자비를 계속 썼죠. 성기사로 10승하면서 태양계의 자비가 엄청 활약을 했는데 제가 태양계의 자비를 내면서 야 이거 혈기사 당하면 어떡하나 생각을 안 했고요. 한 번도 안 했고 한다면 그게 정석이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상대 덱에 있을지도 모르고 상대가 픽할 때 나왔을지도 모르고 결국 상대 덱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덱에 들어있어도 상대 핸드에 있어야 돼. 그리고 정석상은 3코스트에 낼 게 없으면 이게 나가야 되거든요. 뭐 처음 말리건에선 보통 갈아줄지 몰라도 근데 말리건에서도 들고 갈만한 게 안녕 로봇 같은 거 발음이 꼬이네요. 안녕 로봇 같은 거 보호막 꼬마 로봇 같은 거 초반에 뺏으려고 보통 들고 가긴 하죠. 들고 가면은 이거를 계속 들고 있을 때 상대가 또 소누나를 후반에 내줄지 안 내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베스트는 사실 성전사나 복고마 같은 거고 소누나는 너무 후반이니까 그거 빼서도 내가 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혈기사는 대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영웅 등급이라 정배기술자랑도 확률이 다르죠. 정배기술자랑도 확률이 다르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역시 트럼프 리스트 같은 거 확인하시면 알지만은 정배기술자는 희귀 등급에서 걔보다 먼저 짓고 싶은 카드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영웅 등급은 진짜 고노 나오기 전에는 완전 쓰레기 같은 카드들이 많았고 지금도 영웅 등급은 사실 대부분 안 떴으면 해요. 그냥 일반 등급 떴으면 하지. 그런 상황에서 혈기사가 나오면은 저처럼 이렇게 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배기술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도 예. 그러니까 희귀 등급 픽에서 정배기 숫자 뽑을 확률보다 영웅 등급에서 혈기사 뽑을 확률이 높긴 한데, 아무튼 정배기 숫자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영웅 등급이니까. 돌주먹 다음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소누나요? 소누나의 공채는 좀 아쉬워요. 그 트럼프 리스트나 탁베이더 리스트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소누나가 왜 이렇게 났냐, 소누나가 진짜 좋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이드리스님 그때 이제 게스트 초빙 했을 때였나? 다른 때였나?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 방송에서 그랬었죠. 이제 사제는 영능을 생각해서 소누나를 부대장보다도 우선적으로 픽하더라. 그분은 그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소누나는 그 정도까지 중요한 카드는 아니라고 보죠. 첨보만 벗기면은 공채가, 아까 마고스한테도 힘없이 무너진 판들이 있었고, 돌주먹어랑 소누나를 만약에 동시에 픽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는 돌주먹어를 픽하거든요. 그러니까 6턴이라는 거는 너무 늦은 타이밍이에요. 식빵 난민이 뭐예요? 아, 식빵님이 방송을 끝내셨어요? 저도 좀 있으면 이제 방송 끝낼 거거든요. 저녁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소누나는 돌주먹이랑 비교를 해야지 부대장이랑 사실 비할 카드는 아니에요. 그게 도발이 있어서 내 영웅을 살려준다 할지라도, 투기장에서는 아까 제 양상을 보셨으면 소누나가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 한 장밖에 없었는데, 보면은 소누나가 영웅을 살려주는 카드가 아닙니다. 그냥 자체로 얘가 오래 살기 위한 카드고, 도발도 오히려 내 다른 하수인 살리려고 하는 거지, 영웅을 살리려고 소누나로 발버둥 치는 거는 컨스지, 투기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타이밍상 6턴에 가령 나왔을 때 도발로 내 영웅 살릴 타이밍 아니고요. 그래서 6턴에 내 영웅 살리고 싶으면 사실 소누나보다 부대장을 픽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경우가 많아요. 투기장은. 부대장은 아무튼 하나라도 끊죠. 소누나 뻘쭘하게 떠봤자 제압기 당한다던지. 그러니까 띄운 턴에 고코스트 하수는 띄운 턴에 활용할 수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요. 전설 기준으로도 라그나로스는 띄운 턴에 활용할 수가 있고, 전투 절단기가 진짜 한 턴만 살려도 미쳐도 띄운 턴에 활용을 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저는 라그나로스를 더 높게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죠. 박사분 같은 경우에도 띄운 턴에 어느정도 활용도가 있는 거예요. 요거 뜨자마자 잡혀도 나머지 1, 2를 따로 또 잡아야 되니까. 근데 전쟁 골렘 같은 애들은 띄운 턴에 뭐 활용을 할 수가 없고, 돌주먹어는 진짜 약간 예인게, 고코스트 하수 중에서 그 바닐라라고 저번에 표현한다고 저는 배웠는데, 백지죠 텍스트가. 고코스트 바닐라 하수치고 이 카드는 왜 이렇게 좋은가? 컨스에서는 돌주먹어를 안 쓰죠. 역시 바닐라여서 그렇거든요. 뜬 턴에 뭐 할 게 없어. 근데 투기장은 그 특정상 6턴 정도는 그래도 봐줄만 하다. 단지 만약에 돌주먹어랑 부대장이랑 은빛 십자군 부대장이랑 집을 수 있으면 누구 집을래? 뭐 되게 유형에 따라서는 돌주먹어 집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없어요. 확률적으로 돌주먹어는 필드 밀렸을 때 도발도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고, 제압기 기간 당했을 때 1대1 교환되고, 제압기가 6코스트인 경우도 거의 없죠. 암살에 빠져도 상대는 5코스트고. 근데 부대장은 그거를 피해버리는 거거든요. 먼저 한번 쓰기 때문에. 기계표본 로봇은 그냥 돌주먹어 픽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돌주먹어보다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나이사 맞을 확률은 투기장에서 낮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카드죠. 그냥 부대장보다 조금 안 좋다라고 역시 보시면 돼요. 걔는 뜬턴에 할 수가 없고, 걔가 보통 부품 2개를 줘도 부품 2개 합치면 카드 한 장값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냥 부대장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것들보다. 센턴에